자, 이번 시간에는 그 명제, 문제 해결 능력의 명제 파트 문제를 좀 추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교재 페이지와 문항번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8번 문제,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팀에서는 5명의 신입사원 중에 프로젝트 B에 들어갈 2명을 정하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명입니다. 2명. 예. 프로젝트 B라는 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2명을 정하려고 하는데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 프로젝트 B에 들어갈 2명으로 알맞은 사람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기억 조건 볼게요. 신입사원 1과 신입사원 3은 한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의 신입사원은 그룹이 다르다라고 분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조건 보시면 신입사원 3이 뽑히면 신입사원 5도 뽑혀야 된다고 했으니까 3과 5는 같은 그룹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판단을 기억에서 디귿이라는 것의 판단 보기로 들어갔죠. 자, 순서를 좀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판단한 다음에 디귿을 판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1과 신입사원 2 중에서 한 명만 뽑힐 수는 없다라는 것도 1과 2는 같은 그룹에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과 2는 같은 그룹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룹이 뽑히면 뽑히는 거고 안 뽑히면 둘 다 안 뽑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을 조건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니은 조건으로 가시면 신입사원 2는 4 또는 5와 항상 함께 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2와 5는 같이 일할 수 없죠. 그러니까 4는 이쪽 그룹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따라 봤더니 1, 2, 4라고 되어 있는 이쪽 그룹은 당연히 선발이 되지 못하고요. 3과 5 2명으로 되어 있는 그룹 쪽에서 프로젝트 B에 들어갈 인원이 정해진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조건의 전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이 결정 조건들을 좀 따져주는 이 조건의 전개 순서를 명확하게 해서 2명을 가려내는 그런 문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과 5번의 신입사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결정하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2번 문제인데요. 12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 신제품 발표회를 하기 위하여 3명의 직원이 5개 범위로 출장을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따라 출장을 가기로 하였을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일단은 직원은 A 과장, B 대리, C 대리가 3명이 있고요. 법인은 5개 법인이 있습니다. 자,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실 때요. 일단 확정적인 조건, 디귿 조건이 먼저 눈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과장은 상하이 법인을 반드시 들려야 한다고 했으니까 A 과장이 상하이 법인이 들린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뭐 기억과 미음을 동시에 좀 볼까요? LA 법인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2명의 직원이 출장을 가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미음 조건에 따라 한 직원당 2개의 출장지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명의 직원인데 2개의 출장지를 정했다. 출장지는 5개인데 그렇단 얘기는 결국 한 곳만, 한 출장지만 2명이 배치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출장을 간다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1명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LA 법인이 2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명이 이렇게 놓이고요. 나머지는 다 1명씩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을 조건을 통해서 B 대리와 C 대리가 함께하는 출장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LA 법인의 B, C 대리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B, C 대리가 동시에 출장을 이 2명이 출장지로 결정된 LA 법인에 B, C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LA 법인에는 반드시 A 과장이 2명 중에 1명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니은 조건은 어차피 1명인 출장 인원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 5번 보실까요? 5번.
A 과장은 LA 법인을 들릴 예정이다. 예, 확정적이죠. A 과장이 가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지금 B하고 C는요, 주어진 조건만으로 출장지를 선택할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얘는 출장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미확정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정답을 가려냈는데 여기에 너무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 확정적인 상황에 따른 보기를 빠르게 5번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겠습니다. 13번 문제 보죠. 자, 13번 문제 보시면 K회사에서 진행된 직원체육대회에서 1팀부터 7팀까지의 팀장이 달리기 시합을 하였다. 아래의 조건에 따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예, 여기도 마찬가지 옳은 것을 묻고 있네요. 이런 단서 조항 같은 것들은 당연히 문제 해결에 중요한 상황, 조건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들어온 사람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조건들 중에서요. 지금 기억 조건이 가장 확정적인 조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순위가 나오니까요. 제가 여기다가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조건, 7팀 팀장의 순위 앞뒤에는 똑같은 수의 팀장이 있다? 7팀 팀장이 4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겠죠. 자, 기억 조건을 통해서 확정하시고요. 그리고 니은 조건 바로 갈게요. 1팀 팀장의 경우 4팀 팀장 다음으로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4팀 팀장이 먼저 오고 바로 1팀 팀장이 들어왔다고 이 정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팀 1팀이 해당되는 조건 미음으로 바로 가셔서 4팀 팀장은 가장 먼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과 미음의 조건으로 우리가 이 순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4, 1은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남은 디귿과 리을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면 3팀 팀장의 경우는 하위권이긴 하지만 가장 늦게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했으니까 3팀 팀장은 5위와 6위에 3팀 팀장이 놓일 가능성이 있고요. 5팀 팀장은 7팀 팀장보다 늦게 들어왔다는 건 하위권에 배치된다는 건데 그 위치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쓰시고 나면 여기에서 우리가 3팀과 5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위권에 들어오는 팀장은 3팀과 5팀을 제외해서 추가로 한 팀 팀장만 가능하다. 추가로 한 명의 팀장만 배치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 조건까지 적용을 해보면 4팀과 1팀의 팀장이 배치되는 상황이 4팀은 1위가 안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4팀 팀장과 1팀 팀장이 이렇게 배치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의 조건을 따라서 각 팀장의 순위별 그 팀장의 순서를 배치했을 때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2위와 3위와 4위에 해당되는 4팀, 1팀, 7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2팀과 6팀이 남죠. 그럼 1위에 2팀이 오게 되면 하위권에는 당연히 6팀이 한 자리를 차지하겠죠. 물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6팀이 1위에 오게 되면 당연히 2팀이 하위권에 배치가 될 거다라는 사실까지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시면 2번 보기에 2팀 팀장이 1위라면 3위는 1팀 팀장이다. 예, 3위는 확정적이죠. 1위 팀장이 사실 2팀이든 6팀이든 상관은 없죠. 어쨌거나 이 결론에 3위는 1팀 팀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항상 옳은 것의 보기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조건들을 보시면 이 가변적인 상황에서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6번을 진행하겠습니다. 16번 보시면 지금
16번의 문제를 읽어보죠. 회사 홍보팀은, 회사 홍보팀인가요? 신제품 홍보를 위해 5곳의 영화관에 순차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신제품 홍보가 이루어질 때 마지막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영화관을 모두 골라라라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위치 정하는, 순서 정하는 그런 문제죠. 자, 이 조건을 읽어볼 때요, 당연히 니은 조건과 비읍 조건이 딱 눈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짜는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니은 조건은 D영화관은 C영화관 홍보 진행 다음 날, 그러면 C 다음에 D 순으로 이루어지고요. 비읍 조건에 따라서는 C영화관은 A영화관 홍보 진행 다음 날, 그러면 A 다음에 C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C가 이렇게 공통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건, 니은과 비읍의 조건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어떻다? A 다음에 C 다음에 D의 영화관이 상영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영화가 상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가능한 것이 A가 첫째 날 이렇게 A, C, D가 되거나 또는 A, C, D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두 가지 가능한 경우를 바로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미음 조건 보겠습니다. A영화관과 D영화관은 홍보관이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그럼 A하고 D를 표시할까요?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에는 다른 영화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단독입니다. 단독. 그리고 기억 조건 보시면 신제품 홍보는 총 4일간 이루어지면 2개의 영화관만 같은 날. 요거는 이제 제한 조건인 거죠. 제한 조건인데 지금 미음 조건과 같이 기억을 이렇게 세트로 보시면 제한 조건 하에서 A, D는 단독이고 나머지의 2일이나 4일 차에 아니면 1일이나 3일 차에 2개의 영화관이 상영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안 한 게 뭐죠? 예, 지금 리을 조건이죠. 리을 조건과 디귿 조건이 있는데요. 디귿 조건을 먼저 보시면 B영화관은 이 영화관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영화관 진행 후 이틀 뒤에 진행된대요. 그러면 이 영화관 진행한 다음에 무언가 영화관이 있고요. 그죠? 여기 날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B영화관. 이런 순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디귿 조건에 해당되는 순서를 이 두 가지 상황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간에 하루가 있어야 되고 E하고 B 순이죠. 단독이니까 E가 올 수 없고요. 당연히 E가 여기 오게 되면 B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단독이니까 올 수 없죠. 그럼 당연히 E가 오게 되면 B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리을 조건을 보시면 리을 조건은 B영화관은 다른 행사가 있어서 셋째 날부터 진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첫 번째 경우에 B가 넷째 날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 B는 셋째 날입니다. 그러면 이 리을 조건은 검증 조건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검증 조건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셋째 날부터 넷째 날만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경우는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 조건, 제한 조건과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화관은 B하고 D이다라고 해서 선택지 3번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마지막으로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면요. 제2회사에서는 3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13명의 직원을 배치하였다. 3개의 팀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조심하시고요. 일단은 이 조건들을 읽어보시는데 디귿 조건이 일단 확정적으로 좀 눈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프로젝트의 인원은 최소 4명 이상이다라고 됐죠. 최소 4명 이상. 13명인데 3개의 프로젝트로 나눠야 되고 3개의 그룹 나눠야 되고 그러나 한 그룹당 최소 4명 이상이므로 그룹별 인원은 4명, 4명, 5명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겠구나라고 일단 인원의 배분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니은 조건을 볼까요? 부장, 차장급이 최소 1명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그룹이든지 간에 부장, 차장은 1명씩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리을 조건 보시면 사원이 포함된 프로젝트의 경우는 과장급 직원과 사원은 반드시 같이 우리가 이제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원이 1명이죠. 과장은 2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원이 있는 곳에는 과장이 반드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리급 직원이 3명 이상 배치는 안 된다라고 했죠. 대리급이 3명인데 그럼 얘는 1명 배치되거나 또는 1명, 2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장도 마찬가지 4명이니까 1명, 2명으로요. 부장은 1명, 2명 나눠줘야 되겠죠. 차장은 뭐 1명이 가야 되고요. 그죠? 네, 확실하게 차장은 각 팀마다 모두 배치가 돼야 되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과장은 1명이 가능하고요. 또는 2명 전체가 배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원을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시고 나서 선택지를 보시는데요. 일단은 4번 선택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선택지 보시면요. 대리와 부장은 동시에 2명씩 같은 프로젝트에 배치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러면 부장 2명과 그 다음에 대리 2명이죠. 대리 2명이 이렇게 한 팀으로 만들었을 때 당연히 B팀과 C팀 이런 것들이 배치가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없을지를 확인해 보는데 당연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죠? 예, 차장 1명이 포함된다는 사실이고요. 전체 인원수의 배분 5명, 4명, 4명이죠. 그런데 이쪽에서 5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4명과 4명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부장이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장 1명과 차장 1명, 그리고 부장 1명과 차장 1명이 반드시 이렇게 각 BC 프로젝트에 들어와야 되고요. 배치가 돼야 되고요. 예, 순서대로 그냥 ABC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사원이 있죠, 사원. 그럼 사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과장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럼 과장 1명과 사원 1명, 이렇게 가능하죠. 4명이기 때문에요. 그럼 나머지 이쪽은요, 대리 1명, 과장 1명, 그죠? 과장이 지금 2명인데 1명만 배치가 됐죠. 과장 1명, 대리 1명.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번 보기의 결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4번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실 만한 것 중에 이제 3번 보기를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기 보시면 프로젝트 B의 모든 직급별 인원이 1명씩 배치되었다면 여기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B 위치에다가 그러면 부장 1명, 그 다음에 차장 1명, 과장 1명도 있고요. 대리 1명도 있고요. 사원 1명도 있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모든 직급이 1명씩 배치가 됐다는 거 좋습니다. 네, 직급별로 배치한 거 좋고요. 중요한 건 일단 5명이 배치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럼 나머지 A 프로젝트와 C 프로젝트에서 당연히 4명으로 배치가 되는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프로젝트 A 또는 C에는 사원급을 제외한 모든 직급별 인원이 1명씩 배치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부장 1명, 차장 1명이니까 이쪽에다는 부장 2명을 배치할까요? 네. 그러면 차장 1명이 반드시 와야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부장 1명과 그 다음에 차장 1명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네,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장 2명, 차장 1명이기 때문에 4명이잖아요. 사원이 못 오겠죠. 당연히 대리가 올 수도 있고요. 그죠? 대리가 1명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 올 수 있죠? 같은 경우에 대해서 과장 1명이 배치가 돼도 괜찮은 거죠. 자, 요 라인에서는 위에 거랑 매칭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1명이 오고요. 그 다음에 대리 1명.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과장은 2명인데, 그죠? 2명 됐고요. 대리가 3명이죠. 예,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과장 1명이 왔다면 여기 어떤 경우로 프로젝트가 인원이 구성이 되겠습니까? 부장 1명, 차장 1명에 대리 2명이 배치될 수도 있는 거죠. 예, 3명 이상까지만 배치가 안 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자,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직급별 인원이 1명씩 배치될 수 있다. 사원을 제외한. 그렇죠? 여기죠, 여기.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번 보기는
옳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반드시 참이 아닌 경우 아니면 옳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을 잘 문제에 따라서 선별해 내셔야 됩니다. 명제 문제 교재에서 추가로 오늘 살펴봤고요. 이거 잘 정리하시고 저는 다른 문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